시청자 여러분, 냉장고가 음식을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음식의 신선함과 영양분을 보존한다고 신뢰했던 그 냉장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온 보관은 사실은 음식의 보존 기간을 줄이고 영양소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어떤 음식은 더 나아가 발암성을 띠는 물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학술 자료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에 넣는 순간 유해성을 나타내는 8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냉장실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족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냉장고에서 독으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강진호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실제 식품의 약품안전처 연구 자료와 국제암연구소 발표 내용, 그리고 국내외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8가지 음식이 냉장고에서 어떻게 독성물질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자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감자를 섭씨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면 감자 내부의 전분 성분이 당분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감자의 생화학적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분으로 변환된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추정 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화학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신경계 손상과 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감자의 환원당 함량이 높을수록 조리 과정에서 더 많은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시는 65세 김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감자튀김을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되는 폭통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위벽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식습관 조사를 통해 냉장 보관된 감자의 지속적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식품기준청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감자를 고온 조리했을 때 일반 보관 감자보다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는 감자를 섭씨 6도 이하에서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7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둘째,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감싸서 보관하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파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빨리 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보관하시면 감자의 영양소를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당장 감자를 꺼내서 적절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섭씨 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저온 장애가 발생합니다.
토마토는 본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로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벽이 손상됩니다. 이때 토마토 세포 내부의 효소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독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특히 페놀옥시다제라는 효소가 과다 활성화되면서 타닌과 같은 유해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냉장 보관된 토마토는 휘발성 독성 화합물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보관된 토마토에서 알데하이드계 화합물과 에스테르계 화합물의 농도가 상온 보관 토마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68세 박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토마토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계속되는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위염 증상이 발견되었고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장 보관 토마토 섭취를 중단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토마토를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양이 60% 이상 감소하며 동시에 유해 화합물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온에서 보관된 토마토는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물러지면서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직사광선을 피하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토마토 꼭지 부분을 아래로 하여 보관하면 숙성이 고르게 진행됩니다. 넷째,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의 영향으로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토마토 본래의 풍미와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썰어놓은 양파를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양파는 습기에 극도로 민감한 식품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높은 습도는 양파 표면에 곰팡이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간암과 간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황화합물은 습한 환경에서 산화되면서 독성이 강한 황산화물로 변합니다. 이 물질들은 호흡기와 소화기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더욱 위험합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71세 이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양파를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양파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겉만 제거하고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곰팡이가 핀 양파의 지속적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에 따르면 습한 환경에서 보관된 양파에서 검출되는 아플라톡신의 농도는 안전 기준치를 최대 50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곰팡이 독소는 이미 양파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파의 안전한 보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양파는 반드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보관하십시오. 양파 껍질은 자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세요.
셋째,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썰어놓은 양파는 당일 사용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양파의 매운맛과 영양소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 역시 양파와 마찬가지로 습한 환경을 매우 싫어하는 식품입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마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녹변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늘을 저온에서 보관하다가 다지거나 으깰 때 초록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마늘의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저온에서 변성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변색된 마늘에는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되어 소화기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습기는 마늘의 곰팡이를 번식시킵니다. 특히 마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곰팡이는 오크라톡신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 독성과 간 독성을 유발하며 장기간 섭취 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9세 최 씨의 경험담입니다. 최 씨는 마늘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다질 때마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몇 주 후 위험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변색된 마늘의 독성 화합물이 위벽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저온에서 보관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독성은 정상 마늘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습한 환경에서 자란 곰팡이는 마늘의 항균 성분을 무력화시켜 더욱 빠른 부패를 촉진합니다. 마늘의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첫째, 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보관하십시오. 둘째,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넷째, 마늘종이 올라온 마늘은 즉시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진 마늘은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동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마늘의 매운맛과 항균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열대과일로 차가운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효소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특히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과다 활성화되면서 타닌 화합물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타닌 화합물은 소화기관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불량과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저온은 바나나의 전분을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소화되지 않는 성분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장내 가스 발생과 복부 팽만감을 일으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소화 능력이 약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66세 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셨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했지만 속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설사가 지속되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결과 냉장 보관된 바나나에 변성된 성분이 장 기능을 교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호주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섭씨 13도 이하에서 보관된 바나나는 세포벽 파괴로 인해 독성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200%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저온에서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B6가 급격히 감소하여 영양 가치도 크게 떨어집니다. 바나나의 안전한 보관 방법입니다. 첫째, 바나나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둘째,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 가스 방출을 억제하여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과일과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넷째, 너무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냉동 보관하여 스무디나 빵 만들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바나나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음식은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빵을 빨리 상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냉장고의 습기는 빵의 곰팡이 포자의 급속한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푸른 곰팡이와 검은 곰팡이가 빠르게 자라면서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과 신장 독성을 유발하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빵의 전분을 급격히 노화시킵니다. 전분 분자가 재결합하면서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와 유사한 유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효모가 들어간 빵의 경우 저온에서 발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독성 알코올과 알데하이드가 생성됩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72세 강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빵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 두셨습니다. 며칠 후 빵에 작은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지만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결과 곰팡이 독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독일 식품안전청의 연구에 따르면 습한 환경에서 자란 빵 곰팡이가 생성하는 마이코톡신의 독성은 건조한 환경보다 100배 이상 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독소는 빵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빵의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빵은 밀폐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둘째, 이틀 이내에 섭취할 수 없다면 냉동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된 빵은 실온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토스터기에 바로 구워 드세요. 셋째, 습기가 많은 날에는 제습제를 함께 넣어 보관하시면 곰팡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한 번에 먹을 양만큼 소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빵의 맛과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의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하는 식품이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냉장고의 저온은 꿀의 포도당을 급속히 결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꿀의 효소들이 파괴되고 항균 성분인 메틸글리옥살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정화된 꿀을 억지로 가열해서 녹이면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DNA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냉장고의 습기가 꿀에 흡수되면 수분 활성도가 높아져 효모와 세균의 번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번식하면 보툴리늄 독소를 생성하여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시는 74세 윤 씨의 사례입니다. 윤 씨는 꿀이 굳어서 먹기 어려워지자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녹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피부과를 방문한 결과 가열된 꿀의 독성 화합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뉴질랜드 마누카꿀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된 꿀에서는 정상 꿀보다 30배 이상 높은 농도의 독성 화합물이 검출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결정화된 꿀은 영양소 파괴로 인해 건강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꿀의 안전한 보관 방법입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둘째,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밀폐가 잘 되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기가 없는 깨끗한 나무 스푼으로 떠내어 사용하세요. 다섯째, 만약 꿀이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해서 천천히 녹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꿀의 달콤한 맛과 건강 효과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음식은 커피 원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원두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냉장고의 습기는 커피 원두의 곰팡이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오크라세우스라는 곰팡이가 자라면서 오크라톡신어라는 맹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신장 독성과 간 독성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변화로 인해 원두의 오일 성분이 산패하면서 알데하이드와 케톤류의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67세 김 씨의 경험담입니다. 김 씨는 원두커피를 좋아하여 대용량으로 구매한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두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몇 주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는 곰팡이 독소 노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질 커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습한 환경에서 보관된 커피 원두의 오크라톡신 A 농도는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자란 원두로 내린 커피에서는 정상 커피보다 50배 이상 높은 독성 물질이 검출됩니다. 커피 원두의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원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둘째,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보관하세요. 셋째, 한 번에 사용할 양만큼 소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원두를 갈아서 보관하지 마시고 사용 직전에 갈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습기가 많은 날에는 실리카겔과 함께 보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커피의 풍미와 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음식의 공통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음식이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둘째, 세포벽 파괴나 효소 불균형으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셋째, 곰팡이 번식으로 인한 독소 생성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넷째, 시니어분들의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이 8가지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바나나, 빵, 꿀, 커피 원두가 냉장고에 있다면 즉시 꺼내어 적절한 장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 방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특히 기존에 이런 음식들을 냉장 보관해서 드셨다면 당분간 섭취를 중단하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 복통,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면 냉장 보관 음식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곰팡이가 핀 음식이나 변색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독소는 이미 음식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각 음식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보관 방법을 실천해 주십시오. 실온 보관이 기본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 용기를 활용하고 소분해서 보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신 결과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